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전일 드디어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맹이가 쏙 빠진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 그동안 급등했던 저 PBR주의 변동성이 조금은 심해졌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시장이 올랐었던 거는 한마디로 수급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옅은 파란 선은 원달러 환율인데 제가 일부러 좀 역축으로 뒤집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갈수록 원화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짙은 파란 선은 코스피 지수인데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 코스피도 사실은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 아실 겁니다. 더불어서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외국인들이 순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어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했었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가장 최근에 보시면 옅은 파란 선과 짙은 파란 선이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 10년 안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냐면 펀더멘털이 당장 개선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국내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데 저 두 구간에서는 수출이 당장 더 개선되기보다는 아직은 좀 기다리거나 꺾이는 분위기에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강했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10만 전자 얘기 나오고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긴축이라든지 경기적인 부분들이 수출이 꺾여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AI 반도체와 저 PBR주와 같은 이익보다는 자본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큽니다. 확실성이 조금은 지난 팬데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당장 꺾이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구간과 지금 최근이 가장 다른 부분은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로 접어드느냐 금리를 그래도 동결하고 인하하는 사이클로 접어드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거는 원화 강세가 아닌 주식시장이었다라는 것, 즉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고 펀더멘탈은 아직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는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실적을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PBR이 조금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ROE가 그리고 배당을 주는지 배당이 정말 만족할 만큼 나오는지를 챙겨봐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올해 2024년에 자본총계, 코스피 자본총계의 순이익을 하면 이제 ROE가 나오고 PBR에 대한 함수인데 막대 그래프로 쭉 보면 이게 이익이고요. 이 선으로 이렇게 제가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자본 총계를 그려놨습니다. 한 2200조 원 정도가 올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승률을 봐도 2200조 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200조 원이게 되면 공교롭게도 지수 기준으로는 2680에서 2700 정도 됩니다. 지금 점점 1배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ROE를 계산하는 방법은 막대 그래프가 170조 순이익입니다. 170조를 2200조로 나누면 올해의 ROE가 나옵니다. 계산이 당장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7.7%입니다. 7.7%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S&P가 18%가 넘고 니케이,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되는데 통상 ROE가 10%가 돼야 PBR 1배를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2600 후반에서 2700이 됐는데 ROE가 지금 7.7%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저 PBR주들이 막 움직이는 장이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주사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융사가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정도가 좀 빨간불도 보이기도 하고 좀 낙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규제가 덜한 쪽이 금융과 자동차와 지주 중에 그래도 자동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그러면 2600 후반에서 2700에 끝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자 170조 중에 170조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 중에 배당을 한다. 170조 중에 17조를 한다. 그러면 배당 성량이 10%입니다. 170조 중에 배당을 34조 원을 한다. 그러면 배당 성량이 20%입니다. 전체적으로 배당 성량이 높을수록 PBR 밸류에이션, PER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즉 벌어들인 순이익의 50% 정도 이상은 배당으로 가고 이머징도요. 평균 40%는 배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5%가 조금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높아진다면 순이익이 170조, ROE가 7.7%라 하더라도 배당 성량이 높아지면서 2,700, 2,800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가 있지 않겠나. 배당 성량을 늘려가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내지는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촉발된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배당 성량을 늘리는 기업 쪽으로 조금 더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배당 성량이 한 25%에서 30%를 가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PBR이 12.3%가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2,700보다 12% 정도게 되면 거의 3,000 가까이 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더라도 사실은 신흥시장이나 선진시장보다 낮은 배당 성량, 뭐 일본과 비슷한 배당 성량까지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 성량이 늘어나는 기업을 좀 잘 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증시대담에서 전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결과와 그 역량 더불어서 향후 증시 스타일 변화에 대한 얘기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중호의 마켓뷰였습니다.